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20문항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의 바람직한 태도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편안한 자세로 이야기를 듣는다가 바람직한 태도죠.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에는 입술을 깨물거나 눈썹을 치켜든다, 또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인다, 대상자의 눈을 피한다, 팔짱을 끼고 듣는다 등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래서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에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의 얼굴 표정, 자세, 눈맞춤, 어조에 관련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와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말하기 방법과 또 효과적으로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효과적으로 말하는 것을 방해하는 내용에는 특정 상대를 지칭한다, 또 지나간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킨다,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하게 주장한다, 나는 약한 피해자이므로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효과적인 말하기의 방법이 아닙니다. 3번 문제. 본인의 의사를 진솔하고 명확히 전달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원활해지는 의사소통 방법은? 네, 정답은 5번. 나 전달법이죠. 나 전달법은 I 메시지로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이죠. 반대로 너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에 초점을 두고 행동에 대한 비난, 비평, 평가 의무를 전하며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공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 전달법은 문제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 전달법이 바람직하죠. 자, 나 전달법의 주의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후의 문제들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4번 문제. 요양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서 잘 듣는 방법은?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의사소통에서 경청의 방법이 있고 경청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짐작하고 답변한다,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시선은 땅을 보고 말한다, 상대방의 말을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이런 것들은 경청을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경청을 방해하는 내용에는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뿐만이 아니라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낸다, 또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 또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슬쩍 넘어가며 대화의 본질을 피한다, 또 끊임없이 비교한다. 이런 것들이 경청을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자, 의사소통에서 경청의 방법은 가볍게 머리를 끄덕인다든가, 또 혼자서 대화를 독점하지 않고 말하는 순서를 지킨다든가, 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거나 이야기를 가로막지 않는다, 또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논쟁에서는 먼저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 시선을 맞추며 귀로만 듣지 말고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흥분하지 않고 비판적 태도를 버린다,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단어 이외에 보이는 표현에도 신경을 쓴다, 또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경청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런 것들이 네, 경청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볍게 머리를 끄덕인다가 의사소통에서 잘 듣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5번 문제. 노인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태도에 해당하는 것은? 네, 정답은 4번. 충분히 듣지 않고 곧바로 조언한다입니다. 자, 의사소통에 경청에 좋은 방법들, 의사소통을 하는 옳은 방법들은 대상자와 시선을 맞춘다, 대상자의 표정을 관찰한다, 머리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인다, 상대방의 말을 비판적으로 듣지 않도록 한다. 네,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충분히 듣지 않고 곧바로 조언한다. 이런 것들은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태도죠. 6번 문제. 대화 중 대상자가 반응이 없을 때 나 전달 표현법으로 옳은 것은? 자, 나 전달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비판하지 않고 나의 감정을 진솔하게 전달하고 또 내가 원하는 바를 상대방에게 표현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주는 게 나 전달법이죠. 네, 정답은 5번. 제 이야기에 반응이 없어서 답답해요. 네,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서 감정 없이 진솔하게 표현하는 게 나 전달 표현법입니다. 7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공감하는 내용은 상대의 감정과 생각을 같이 느껴주는 것으로 공감하는 내용의 요령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같이 반복을 해주는 거죠. 답은 5번.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아프니까 많이 힘드시죠? 입니다. 8번 문제.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의사소통 방법은?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준다. 치료자와 대상자 모두에게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다. 때로는 어떤 말보다 훨씬 중요하다. 대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답은 침묵입니다. 9번 문제.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은? 네, 정답은 4번 수용이죠. 네, 의사소통 방법의 라포 형성, 경청하기, 또 공감, 침묵, 수용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수용은 상대방의 표현을 비판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단순한 동의나 칭찬과는 다른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요양보사는 대상자의 강점과 약점,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인 감정, 태도 등을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야 되고 이러한 수용적 태도로 인해서 대상자는 긴장이 감소되고 안도감을 느끼며 자존감이 증진됩니다. 또 요양보사는 대상자에게 충고하거나 답을 주려 하지 말고 감정, 태도를 수용하면서 지지를 해야 됩니다. 10번 문제.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대상자의 장애는?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정답은 4번 주의력 결핍 장애입니다. 자, 시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며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해두는 게 좋고요.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하는 게 좋죠. 또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를 시키는 게 시각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의 소통의 요령이고요. 자,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대화의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하죠. 또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리고요. 또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을 하죠.
또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할 수 있고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자, 판단력 장애가 있는 분하고 소통하는 방법은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를 하죠. 또 손짓, 몸짓을 이용해 상대방의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요. 또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해서 이해를 돕습니다. 자, 그래서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는 소통에 장애가 있는 분들은 언어 장애와 판단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죠. 또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분들하고의 이야기하는 방법은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를 하고요. 또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을 하고 있고요. 또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합니다. 또한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죠. 자, 마지막으로 진압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며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합니다. 자, 진압력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주고요.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각 장애가 있는 경우에 소통의 방법 몇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번 문제, 다음 중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고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해야 하는 의사소통 장애는 네, 정답은 5번 진압력 장애입니다. 자,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은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요. 대상자를 일관성 있게 대하도록 노력합니다. 또한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고 있고요. 또 모든 물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주의사항을 그림이나 문자로 적어서 제시하는 이런 것들이 진압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자, 12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대화로 옳은 것은 대상자, 전에 요양보호사는 일 그만두었어요. 그분이 일을 참 잘했었는데, 요양보호사. 네, 답은 2번이죠. 전에 하시던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입니다. 네, 공감적 대화의 요령은 상대방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또 상대방이 한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게 요령이죠. 네, 정답은 2번. 전에 하시던 분이 참 잘하셨나 봐요. 저도 열심히 할게요. 입니다. 13번 문제. 은퇴 후 친목회 회원들과 여행을 다니고 있는 노인 부부의 여가 활동 유형은 네, 정답은 5번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네, 장교양 대상자의 여가 활동 유형과 내용을 보면 운동 활동인 경우에는 체조, 가벼운 산책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소위 활동에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접기, 퍼즐놀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가족 중심의 활동은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기 개발 활동에는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사회 교실, 신앙송, 악기 연주, 백일장, 민요 교실 창작 활동 등이 있고요. 또 사교 오락 활동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행을 다니는 것은 여기에서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이 됩니다. 14번 문제. 다음에 해당하는 여가 활동 내용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건강했을 때는 농사를 지었는데 힘들었어도 보람 있어 좋았어. 요양보호사. 그러셨어요? 상추를 갖고 보시면 어때요? 정답은 5번 소일 활동입니다. 그래서 소일 활동은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또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15번 대상자와 공감적 대화로 옳은 것은 대상자
어젯밤에 잠을 통 못 잤어. 낮잠을 자지 말아야겠어. 네, 정답은 3번. 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 네, 공감적 대화는 대상자의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이해를 하고 대상자가 한 말을 반복해서 해주는 게 요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잠을 통 못 잤어. 낮잠을 자지 말아야겠어. 라고 할 때, 네, 그렇게 해보시겠어요가 가장 공감적 대화로 옳은 내용입니다. 16번. 대상자와 대화 중 보기에서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자,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일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요양보호사,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정답은 3번 적극적 청취에 해당이 됩니다. 17번 노인성 난청을 앓고 있는 대상자와 올바른 의사소통의 방법은 네, 정답은 4번이죠. 얼굴 표정과 몸짓을 사용하여 말한다입니다. 자, 난청이 있는 경우에 이야기하는 방법은 대상자의 눈을 보며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입모양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리며 정확하게 말을 하고요. 또 몸짓, 얼굴 표정 등으로 의미 전달을 돕습니다. 또 말의 의미를 이해할 때까지 되풀이하고 이해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또 말을 알아듣기 쉽도록 천천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하죠. 보청기를 착용할 때는 입력은 크게, 출력은 낮게 조절합니다. 또 보청기를 사용할 때는 건전지와 전원 스위치가 작동하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밝은 방에서 입모양을 볼 수 있도록 시선을 맞추며 말을 합니다. 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도록 정보를 충분히 제공을 하죠. 18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2번.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도록 합니다. 자, 시각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은 대상자의 정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 이쪽 등 지시 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사물의 위치를 정확히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고 또 대상자를 만나면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고 천천히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또 이미지가 전달하기 어려운 형태나 사물 등은 촉각으로 이해를 시키도록 하죠. 또 대상자가 보행할 때는 요양보호사가 반보 앞으로 나와 대상자의 팔을 끄는 듯한 자세가 좋고요. 또 대상자가 읽고 싶어 하는 것을 읽어주고 고유 명사 등은 자세히 설명하도록 합니다. 대필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받아쓰고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해야 되죠. 19번 뇌졸중으로 알아듣기는 하나 말이 어눌한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네, 정답은 5번. 대상자가 의사표현을 잘 했을 경우 긍정적 공감을 표현해 준다입니다. 자, 뇌졸중으로 알아듣기는 하나 말이 어눌한 대상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외상이나 뇌병변 등으로 말하는 능력이나 듣고 이해하는 능력 이상이 있는 상태죠. 자, 언어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은 대화에 주의를 기울이고 소음이 있는 곳을 피합니다. 면담을 할 때는 앉아서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또 대상자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고개를 끄덕여 듣고 있음을 알리도록 하죠. 또 알아듣고 이해가 된 경우에는 예, 아니요 등으로 짧게 대답을 합니다. 또 눈을 깜빡이거나 손짓,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등으로 의사표현하게 하고 있고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도록 하죠. 또 이분이 잘 표현했을 때는 칭찬과 더불어 긍정적 공감을 비언어적으로 표현해 주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20번
노인의 여가 활동 중 사교 오락 활동에 해당하는 것은 네, 정답은 3번 음악회입니다. 사교 오락 활동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런 것들이 있죠. 네, 1번의 TV 보기는 소일 활동이죠. 네, 책 읽기는 자기 개발 활동입니다. 그다음에 텃밭 가꾸기도 소일 활동이고요. 그다음에 악기 연주는 자기 개발 활동에 들어가죠. 지시문항을 다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록 및 보고 또 서비스 이용 지원의 20문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